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정하나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제가 제일 좋아하고 진심인 분야인 리프팅 안티에이징 시술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만큼 어느 정도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첫 시간이고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세라, 써마지, 레이저 리프팅으로는 티타늄, XLV 리프팅이 있습니다. 먼저 울세라는 하이프라고 해서 집속 초음파로 우리가 계획하는 위치에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그 부위를 점점이 수축시키는 원리입니다. 팁 종류가 4.5mm, 3mm, 1.5mm가 있어서 각각 그 깊이만큼 입체적으로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수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구조에서 첫 번째 층을 표피, 두 번째 층을 진피, 그 아래 피하지방, 바로 여기 지하 4층을 스마스층, 근막층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라는 뜻입니다. 질긴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비유를 들면 우리가 장갑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 헐거워지죠. 그것처럼 근막 안의 근육도 매일 표정을 짓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하루에도 몇천 번을 저작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근막이 나이가 들수록 느슨해지면서 안에 공간이 벌어져서 근막이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처진 근막의 효과적인 방법이 하이프인 울세라, 더블로 같은 시술이에요. 고주파는 여기 심부까지는 수축시킬 정도로 고온으로 갈 수가 없고 레이저는 광 입자가 피부 표면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조절한다 하더라도 근막의 평면 플레인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 4.5mm, 3mm가 근막을 리프팅 시키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하면 울세라를 정확하게 근막층에 쏘는 건 사실 굉장히 섬세한 시술이에요. 보통 다른 진단용 초음파를 볼 때 살짝만 압력을 가해도 1mm, 2mm 깊이가 변해버립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울세라보다 더 고해상도 진단용 초음파 장비인데요.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부드러운 피하지방층이 쉽게 옆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울세라 팁을 압력을 가해서 원래보다 깊은 층에 들어가면 뼈에 맞게 돼서 리프팅 효과는 하나도 없고 심한 통증이 느껴지실 거고, 살짝 팁을 띄우게 되면 피하지방층에 열점이 맺히면서 피하지방층이 타게 돼서 볼살이 꺼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사실은 시술자도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시술을 하면 더 정확한 울세라 시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울세라의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초음파로 직접 피부 단면을 보고 4.5mm 깊이까지 보고 근막층을 찾아서 시행한다 하지만 근막층이 딱 나만 근막층이라고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막층의 가장 바깥면은 피하지방층과 인접해 있겠죠. 그래서 근막층에 열점을 쏘더라도 일부 지방층이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울세라로는 해상도가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고해상도 초음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인접면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스마스층이고 여기가 피하지방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타겟으로 정확히 쏘더라도 일부는 지방층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살이 거의 없는 분들은 울세라를 시행하지 않고 대신 피하지방층이 소실되지 않는 XLV 리프팅으로 코어 탄력을 잡아주고 써마지로 진피를 탄탄하게 해서 잔주름을 좋아지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 써마지는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로 너무 유명한 장비고, 외국의 유명한 모델은 얼굴뿐 아니라 바디 써마지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유명인들도 사랑하는 탄력 시술입니다. 이건 피부에서도 두 번째 층인 진피 쪽에 콜라겐의 밀도를 높여서 피부를 탄탄하고 쫀쫀하게 해주는 시술입니다. 콜라겐은 노화 과정으로 25세부터 1년에 1%씩 감소하고 누구나 매일매일 진피는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써마지는 좋은 시술입니다. 가끔 써마지를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고주파로 열적 자극을 주고 콜라겐이
재생되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재생 능력이 좋을수록 효과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같은 600샷을 하더라도 60대보다는 30대에서 콜라겐이 더 많이 생기고 어릴 때 그 많은 콜라겐을 더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부터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세 번째로 레이저 리프팅은 XAV 플러스 리프팅입니다. XAV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두께에 맞춰 세밀하게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개인의 맞춤으로 리프팅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먼저 고해상도 초음파로 피하 지방의 두께와 깊이를 측정해서 데이터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팁 사이즈와 조사 시간, 에너지까지 모두 세밀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얼굴형에 맞게 시술을 하고 굴곡진 부위, 코 주변이나 눈가까지 리프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층의 얕은 망상인대를 타이트닝 시켜서 지방을 손상시키지 않고 탄력을 잡아주는 원리입니다. 실리프팅 시술이 있지만 피하 지방층에 이미 우리는 실 구조인 망상인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XAV 리프팅으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실을 수축시키면서 두껍게 만들면 실 리프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자연스럽고 나의 원래 컨투어에 맞는 리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심부 구조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서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피부에서 가장 깊은 5층, 심부 지방이 있는 층에 뼈에서부터 나오는 유지인대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얼굴이 처져도 이마의 조직이 볼까지, 턱까지 흘러내려오진 않죠. 그건 곳곳마다 이런 유지인대가 있어서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수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유지인대가 주변에 심부지방이 있어야지 뼈에서부터 수직으로 잘 서 있게 되는데 노화 과정에서 심부지방은 소실되고 특히 중안면은 골 흡수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유지인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폴대를 세우듯 텐팅을 시켜주기 위해서 유지인대 주변을 보강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방법이 바로 좋은 성분의 필러예요. 요즘 필러라고 하면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인의 얼굴형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좋은 성분의 필러를 최소량만 쓰면 사실 아주 좋은 시술입니다. 특히 리프팅 필러는 해부학적으로 노화로 꺼진 부위를 정확하게 교정을 해주는 개념이고 이건 레이저 리프팅으로는 할 수 없는 리프팅입니다. 울서마즈와 레이저 리프팅은 각 층마다 타이트닝으로 조직을 수축시켜주는 거고 리프팅을 완성시켜주려면 유지인대를 보강하는 리프팅 필러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화 과정에서 오히려 지방이 쌓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중턱 부위, 팔자 위 지방, 그리고 심술보 지방이 있는데요. 팔자 위 지방은 팔자주름을 두텁게 보이게 해서 얼굴선을 안쪽으로 쳐서 보이게 하고 이중턱 심술보 지방은 얼굴의 무게중심을 아래로 떨어지게 해서 나이든 컨투어를 만듭니다. 이런 국소 부위 피하 지방은 의세라 3mm 팁으로 녹여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방세포를 분해해주는 주사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불필요한 지방을 없애주기만 해도 무게중심이 올라가면서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좋은 안티에이징, 리프팅 치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디자인과 그에 맞는 시술 플랜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개인의 얼굴에서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디테일하게 플랜을 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얼굴의 고유의 공률을 살리는 자연스러운 리프팅을 구현할 수 있어요. 여러 군데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리프팅을 잘 찾으셔서 시술을 받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